세 번의 눈물, 그리고 상석을 좀 양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죠. 공항에서부터. 특사 김여정에 가려진 사실상의 국가 수반, 김영남의 역할이 과연 뭐였다고 보십니까? 들어보시죠. 자, 제가 이건 확인해 드릴게요. 남북 공동 입장.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응원하러 가서 또 한 번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난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가서 예술단 공연을 보면서 다시 만날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 하면서 공연 중에 세 차례 눈물을 흘린 김영남의 역할, 그리고 세 번의 눈물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북한의 국가 수반인 김영남이 백두 가문, 백두혈통의 김여정에게 지금 보세요. 먼저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상석에 먼저 앉으라. 그러니까 미소로 양보합니다. 네. 저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나이 순으로 할까요? 고혁 씨 선배부터. 김영남 국가 수반이죠. 예, 예. 이분은 김일성, 예. 김정일, 예. 김정은 3대를 지금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래, 외교 무대에서 외교 활동하지 않았어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 예, 분이죠. 예. 지금 나이가 90 아닙니까? 예. 어쨌든 여기 내려와서 3번이나 4번인가요? 예. 눈물을 보였는데 하나는 분위기 메이커. 저 눈물도 저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예, 그 눈물이지 말하자면 위장된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 다 나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김여정은 30살. 아주 네. 아직은 네. 이런 국제 무대에서 그 상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있지가 나이는 않아요. 아직 아니다. 그래 아주 노련한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최고의 코치를 그렇죠. 공부한 코치를 거죠. 딱 보내가지고 예, 예. 우리 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을 거예요. 제대로 역할을 했다.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도 뭐 김영남의 역할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후견인, 영어로 얘기하면 가디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오랫동안 외교 일선에서 상당히 그 활동을 했던 외교 그 상 출신이거든요. 외교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외교적 실무나 이런 남북 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서투를 수 있는 김여정을 뒷받침하는 역할, 일종의 뭐 이런 바람잡이 내지는 얼굴마담 역할을 충분히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눈물을 흘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쇼일 가능성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좀 감동을 또 진짜 뭉클해서 뭉클할 수 뭐 그런 있다는 것들이 생각도 들어요.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정인남 소장님. 저도 좀 눈물은요. 네. 실제 저는 감에도 있었을 수 있다. 예, 예. 지금 전쟁 상황까지 가다가 결국 40여일 만에 이게 격세지감이 된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한 거, 또 남북 단일팀에 대한 모습, 예.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기본적인 역할은 역시 김여정 특사의 철통 같은 보좌, 예. 어떤 외교적인 어떤 조언이라든지, 예. 뭐 그러면서도 그러나 노련한 외교 전문가답게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예. 이를테면 문익환 목사 방북을 거론하면서 뭔가 좀 남북관계 개선에 뭔가 주역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한수 하는 딱 한수를 딱 보여주는 넣는 거예요. 또 예. 그런 면도 볼 수 있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저는 뭐 눈물이 악어의 눈물일까 보진 않고요. 이분이 1928년생입니다. 예. 일제시대도 겪었고 뭐 분단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습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기 네. 역할은 남북 문제나에서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또 올 날이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아마 본인의 마지막 역할은 충실하게 잘했다고 보고요. 눈물 흘리는 거는 아마 그런 회한들 이제까지 예. 뭐 한 몇십 년 동안 쭉 이 남북 문제를 풀어오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본인의 역할이 아마 여기까지지 않겠느냐. 만감이 교차하는. 네네. 만감이 교차해서 그랬더라고 봅니다. 예.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전 눈물이에요. 네. 정말 이게 어떤 이게 동포애적인
또는 이게 어떤 감동의 이런 눈물은 전혀 인간적인 동포나 공감, 감동의 눈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 천안함, 눈물도 조절이 돼요?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남한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눈물 한 번 안 흘렸어요. 또 이게 장성 때부터 여러 사람 처단해도 눈물 한 번 안 흘렸어요. 근데 왜 흘렸겠어요? 저는 이게 뭔가 어떤 자랑스러운 북한 체제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게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이게 감격의 기운, 이런 환희에 감동하는 네, 내용이 그런 다르다. 이게 눈물이 아닌가. 그렇게는 체제의 네, 어떤 이해할 수 승리, 있습니다. 북한 예. 체제 예, 우월성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참 다들 생각이 정말 다르시네요. 저는 옆에 계신 우리 고용신 교수님 전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분이 랴오닝 사람이에요. 요녕성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국전쟁 때 지원군으로 참전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귀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70년도에 이 국제부 부장을 하면서 이분이 정치국원이 된 게 언제냐면 78년입니다. 그러니까 3대를 모셨다는 거 이상으로 40년 동안 최고위직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분이 대단한 처세 그리고 자기 권력에 대한 절제 예.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이번에 저는 이제 뭐 울컥한 것보다도 예.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이제 국면이 조금 전환된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가 있는데 이제 뭐 공연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안도의 눈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전쟁 나나 겁나 가지고 있다가 쉽게 얘기하면 아니 어떻든 국면을 자기가 전환하는데 역할을 했고 국면이 조금 전환되고 있구나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마음이 좀 놓여진 게 아닌가 이런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 7시 18분 끝으로 이 참 웃기는 일이죠. 재산은 다 차명으로 관리하고 뭔 일 터지면 불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권력은 실명으로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니까요. 같이 보시죠.